자, 이번엔 직선의 방정식이 지나는 한 점하고 수직인 직선을 알려주는 경우에 그 방정식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해보자고. 어떤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은 A점을 지나고 어떤 벡터의 수직이래. 그러면 이 직선에 있는 점 P에 대한 위치 벡터 P 벡터는 어떤 관계식을 가지게 될 것이냐. 이 직선이 요 점을 지나기 때문에 요 벡터랑 수직이라고 하는 요 벡터랑 수직일 거야, 그치? 수직이니까 AP 벡터랑 M 벡터랑 수직이면 뭐야? 내적하면 0이다 한다는 거지. AP 벡터랑 M 벡터랑 내적하면 0이다. 근데 이 AP 벡터라고 하는 건 P 벡터에서 A 벡터 뺀 거 아니겠어? 그래서 이 P 벡터 빼기 A 벡터랑 M 벡터랑 내적하면 0이 된다라고 하면 이게 바로 요 점 P에 대한 벡터 방정식이 된다는 거죠. 이때 N 벡터를 직선 N에 법선 벡터라고 한다. 법선 벡터. 우리 접선 단원 할 때 옛날에 법선이라는 말도 들어봤죠. 자, P의 좌표를 x, y라고 하고 A 좌표를 x, y1이라고 하고 N 벡터, 이 수직 벡터를 a, b라고 하면 요렇게 써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요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별건 아니고요. 그냥 수직이니까 내적하면 0이다 해주면 돼요. 4,1을 지나고 요 벡터의 수직인 직선. 그러면 x 빼기 4 해주고 이게 지나는 범위거든. y 빼기 1 해준 다음에 요 수직인 직선의 수직인 벡터에 법선 벡터의 성분을 여기 앞에다 이렇게 붙여주고 이걸 0 해주시면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내적하면 0이니까, 그렇지? 여기에 성분이랑 여기 성분이랑 곱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지나는 점은 빼주고 법선 벡터의 성분은 앞에다가 붙여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요게 법선 벡터가 주어진 경우에 직선의 벡터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대신이다. 다음 페이지 직선의 법선 벡터 점 1, -1,2를 지나고 요 직선 N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요. 자, 요거의 수직이니까 이 직선의 방향 벡터가 법선 벡터가 되는 거야. 어떤 점을 지나 그리고 요 직선의 수직이래. 그럼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법선 벡터가 요 직선의 방향 벡터일 거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U 벡터랑 여기 A점이 있고 여기 P점이 있을 때 AP 벡터랑 이 U 벡터가 서로 수직이다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AP 벡터는 요 점을 깨주면 되죠. X-1, Y-Y좌표 해주고 요거랑 이 벡터랑 내적하면 0이잖아. 근데 요 벡터는 여기 분모에 있는 걸 성분으로 한다 그랬지? 2,3. 그럼 얘랑 내적하면 얘랑 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얘랑 곱해야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돼. 이게 처음에는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구만 이라는 기분이 들지만 선생님이 내준 RPM 문제를 쭉 풀다 보면 이렇게 하니까 답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주면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말이지 좀 더 많이 익숙해져야 진의를 깨닫게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니까. 자, 2,-3을 지나고 요 직선의 수직인라는 건 요 직선의 방향 벡터를 법선 벡터로 삼는다는 거야. 오케이? 그럼 요 직선의 방향 벡터를 구해줘야죠. 요 직선의 방향 벡터를 구하려면은 분모로 이렇게 숫자를 몰아가야 돼. 오케이?
x의 개수랑 y의 개수는 1이 돼야 된단 말이지. 양변을 2로 나누든가 마이너스 1로 나누든가 해주는 거야. 양변을 2로 나누면 얘는 1분의 x 마이너스 1 되고요. 양변을 2로 나눠주면 마이너스는 분모로 보내버려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요 직선의 방향 벡터는 1, 마이너스 2일 것이다. 이 점을 지나고 요 벡터의 수직인 직선이니까 x 마이너스 x 좌표, y 마이너스 y 좌표 앞에다가는 법선 벡터의 성분을 차례로 써주시고 0 해주시면 됩니다. 이 직선이 두 점 A, 마이너스 2와 C, B를 지날 때 A, B의 값을 구해요. 할 수 있죠? 여기 넣어주면 돼. X에다 A 넣고 Y에다 2를 넣어주면 A 값 나오는 거고 반대로 해주면 B 값도 나오는 거예요. 이거 먼저 했지? 간단한 거 하는 건데요. 나중에 공간좌표에서의 직선 또는 평면 할 때 똑같은 거 할 테니까. 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 두 직선 L1, L2의 방향 벡터가 각각 U1, U2라고 할 때 두 직선에 이루는 각의 크기를 어떻게 구할 거냐? 당연히 U1 벡터와 U2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해주면 될 거라는 거야. 안 그래? L1의 방향이라는 건 L1의 방향 벡터고 L2는 L2의 방향 벡터를 가지고 있잖아. 그렇지? L2와 L1의 사이각은 방향 벡터끼리 사이각을 재면 될 것이라는 거지. 그래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은 어떻게 되냐면 두 직선에 대한 방향 벡터끼리 가지고 코사인 세타는 절대값분의 내적이라고 했죠. 절대값분의 내적. 그래가지고 분모에다 절대값, 분자에다가 내적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라고 하는 건 둔각은 말하지 않아.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150도예요. 이런 말이 없다.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150도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우리가 예각을 대답하는 게 일반적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180도 넘어갈 수 있나?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200도에 이런 거 있냐고? 없지. 150도 이런 것도 없다고.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90도가 맥시멈이야.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어디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야? 어디를 대답할 거야, 니들? 좁은 쪽을 대답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선생님 근데 아까 얘기했죠. 코사인은 세타가 둔각이면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예각이면 플러스 값을 가진다고 했잖아요. 그치? 근데 둔각에 대해서 대답을 할 이유가 없으니까 우리가 분자 여기 전체를 내 절대값으로 씌워버리는 거야. 양의 값이 나오게 하겠다는 거죠. 양의 값이 나오게 하려고 여기 위에 내적에다가도 절대값을 씌워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요게 아직은 조금 어색할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해보자고. 여기가 이제 30도고 여기가 이제 150도라고 해보자. 자 코사인 30도가 몇이니? 2분의 루트 3이거든요. 코사인 150도는 몇이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야. 오케이? 여기다 절대값 씌우면 얘가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우리가 두 벡터가 이루는 각, 두 벡터가 요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 위치가. 그러면 코사인 세타를 구하면 여기 세타가 둔각이면 코사인 세타는 음수가 나오거든? 오케이? 하지만 거기다 절대값을 씌우는 순간 여기 각도가 나온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워서 계산해 주시면 나온 값에 대한 코사인 값 그리고 세타 값 다 구할 수 있겠다. 아시겠니?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방향 벡터를 가지고 구해주시면 되신다 이런 얘기고요. 두 직선의 평행과 수직 어떤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하다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다 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로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하면 방향 벡터끼리 서로 평행하고요.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면 방향 벡터끼리 서로 수직이다 라고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평행이려면 실수의 관계가 있다. 수직이면 내적하면 0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야. 이해되니? 문제 풀면서 해보자고. 세 직선이 있다. 세 직선 L, M, N이 있네요. 두 직선 L과 M이 서로 평행하도록 해주세요. 두 직선 L과 M이 서로 평행하다.
그러면 얘 방향 벡터랑 얘 방향 벡터가 실수배 관계예요. 평행하니까.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하려면 방향 벡터가 평행해야 돼. 평행하려면 실수배 관계해야 된다고. 몇 배 해주면 되니? 방향 벡터. A가 몇을 곱해서 3이 되고 2는 몇을 곱해서 4가 돼? 2를 곱하면 되잖아. 그치? 그럼 A는 2분의 3이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시 한번. M과 N은 서로 수직이 되도록 해주세요. 여기는 M하고 N은 서로 수직이래. 요놈의 방향 벡터는 3,4야. 요놈의 방향 벡터는 뭘까요? 마이너스 1, B야. 그래서 마이너스 1, B를 서로 내적하면 0이 돼야 됩니다. 할 수 있겠어?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가 아무것도 아닌 걸로 느껴지면은 공간 벡터 가서도 똑같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다. 방법이 똑같으니까. 공간? 별거 아니에요. 자, 똑같아. 밑에 있는 거 먼저 볼까? 요 직선이랑 요 직선이 서로 수직일 때. 어떻게 해야지? 보면 알겠지만 이거를 크로스 해주면은 2x 그 다음에 이쪽에는 3y 이렇게 되잖아요.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떻게 해줘야 되려나? 이게 서로 수직이려면 요렇게 곱해서 더해주면 0이거든. 그게 내적에서 나오는 거야. 내적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렇게 해보자. 요거를 넘겨. AX는 마이너스 6y 더하기 4. 그 다음에 양변을 6A로 나눠. 6A. 그러면은 6분의 X는 여기는 마이너스 A분의 Y 마이너스 어쩌고 이렇게 될 거야. 그치? 6A로 나눴으니까. 오케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3X는 5y 마이너스 1로 나눠. 근데 양변을 15로 나눠. 그래서 5분의 x는 3분의 y 마이너스 어쩌고 될 거야. 그치? 5분의 1 뭐 이렇게 되겠네. 얘네들이 서로 수직이래. 수직이면 어떻게 된다고? 여기는 방향 벡터랑 여기는 방향 벡터가 서로 내적하면 0이라고. 그래서 6 곱하기 5랑 a 곱하기 3이 0이다. 근데 이거랑 a 곱하기 3 한 거랑 a 곱하기 3, 6 곱하기 마이너스 5 한 거랑 6 곱하기 마이너스 5 한 거랑 더하면 0이다랑 같은 식이라고. 똑같지 않아? 네. 똑같지? 네. 우리가 1학년 때 직선의 수직과 평행에서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다 할 때 그런 거 배웠었어. 오케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하고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이 0에서 얘네들이 서로 수직이려면 어떻게 된다고? aa' 더하기 bb' 0 했었잖아. 그치? 그거랑 똑같은 거야. 같은 결과를 내게 돼 있다. 알겠니? 다음 페이지 필수 유형 19. 한 점에서 직선의 그 수선. 이제 우리가 벡터를 이용하면 수선의 발을 구하는 게 아주 쉬워요. 수선의 발. 수선의 발. 점 0,-1에서 직선 LNL이 수선의 발을 H라고 하는데 H의 좌표를 구하라 했는데 잘 봐. 요거를 우리가 선생님이 1학년 문제로 한번 재구성을 해볼게. 6을 곱하자고 3의 x 3만 곱해 3만. 네, 3만 곱해가지고 3분의 2의 x 더하기 1은 y 마이너스 4. 그래서 y는 3분의 2x 빼다가 플러스 3분의 2y 플러스 3분의 12 그럼 3분의 14가 되겠네. 이렇게 0,
마이너스에서 요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구해라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쳐보자. 우리 직선을 그리겠지 이렇게 그치? 0, 마이너스 1이 있네. 여기서 내린 수선의 발을 구하래. 자, 요즘 어떻게 구할 거야? 어떻게 볼까? 구할 수 있어. 점과 직선 사이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거리가 근데 거리 구할 필요는 없어. 예. 횡무가 수선의 발 어떻게 구하면 돼? 이 점을 지나고 이 직선의 수직인 직선을 구하면 되지, 그치? 어떻게? y-y 좌표를 기울기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x에다가 x x 해주면 되잖아, 그치? 그 다음에 얘랑 요점을 구해야지, 그치? 응, 그럼 여기가 나와. 오케이? 이건 1학년 방법이고 벡터를 이용하면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요 직선을 다시 t라고 놓고 t가 들어간 방정식으로 바꾸는 거야. 저기 있는 t를 뭐라고 한다고? 매개 변수라고 한다고 했어. 저걸 t로 표현한 x는 2t 마이너스 y는 3t 더하기 4를 뭐라고 한다고? 매개 변수 방정식이라고 한다고 했어. 자, 여기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취의 방정식이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걸 우리가 매개화한다 이렇게 표현한다. 매개화. 여기를 이렇게 바꾸는 걸 자취를 구한다. 자취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직선의 방정식을 이제 뒤에 가서도 또 한 번 하게 되는데 우리가 y는 mx 더하기 n 위의 점을 잡을 때 어떻게 잡지? t, mt 더하기 n 이렇게 잡잖아요. 그치? 우리가 공간도형에서나 이런 데에서 벡터에서는 직선 위의 점을 잡을 때 어떻게 되냐면 매개화를 시켜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점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여기 위에 점을 2t-1, 3t 더하기 4라고 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여기 있는 점이 이렇게 표현될 거 아니니,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어떤 점이 있다고 쳐. 미지의 점 P가 있어. 오케이? 우리는 수선의 발 H를 구하는 건데 수선의 발 H도 이 직선 위의 점이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치? 근데 수선의 발 H는 특별한 점이야. 얘랑 수직인 점이라고. 그래서 요 벡터랑 요 직선의 방향 벡터는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내적하면 0일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이렇게 해주면 돼. 우리가 수선의 발 H를 2t-1, 3t 더하기 4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점 AH 벡터를 구할 수 있지. AH 벡터. AH 벡터는 2t-1에서 요거 빼주고 3t 더하기 4에서 요거 빼주면 될 거야. 그치? 이게 AH 벡터인데 AH 벡터는 H가 수선의 발이기 때문에 방향 벡터랑 내적하면 0이야. 방향 벡터랑 서로 수직이라고. 그래서 2t-1, 3t 더하기 5랑 요 직선의 방향 벡터인 누구? 2,3하고 내적을 하면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4t-2에다가 9t 더하기 15 는 0이잖아요. 그치? 13t는 마이너스 13이니까 t는 마이너스 1이군요. 그러므로 h라는 점, 수선의 발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서 마이너스 3,1이 되는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수선의 발을 구할 때는 요거를 매개화 시키면 끝나. 매개화 시키고 내적하면 0.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자, 두 점 A와 H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그러면 AH 벡터를 방향 벡터로 삼아주는 거야. 오케이? 방향 벡터로 삼아주면 돼. AH 벡터 여기 보이잖아요, 그렇지? T는 우리가 마이너스 1인 거 알아냈어.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2가 되겠네. 그러니까 AH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한다고? 방향 벡터를 마이너스 3과 2로 해주고 x 대신에 아무 점, A점이나 H점을 해주면 돼. A점 요점으로 할까? x 마이너스 x좌표 y 마이너스 y좌표. 이게 직선 AH의 방정식 대시. 이해되니? 우리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익숙해지면 수선의 발을 구하는 엄청 쉬운 기술을 배운 거야 사실은. 아직 익숙하니까 우리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지만. 자, 그 밑에 문제 두 개랑 앞에 있는 문제 두 개랑 지금 한번 해보자. 시작. 다음 페이지에는 평면 벡터를 이용한 원의 방정식도 필수 유형 한 개밖에 없으니까 요거 하고 오늘 마치자고. 평면 벡터를 이용한 원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을 원을 알려줄 때, 원을 정의할 때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 그 중에서 첫 번째 거. 점 C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R인 원, 위의 점을 P라고 할 때, 점 C의 위치 벡터를 C라고 하고, P의 위치 벡터를 P라고 하면, P 벡터와 C 벡터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C가 중심이야. P는 원 위의 점이야. CP 벡터라는 게 있잖아, 그치? CP 벡터가 아주 여러 개 있을 거냐. P는 원 위에 어떤 점이든 다 되는 거니까. 근데 이 CP 벡터는 언제나 크기가 반지름 R일 거란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CP 벡터라고 하는 거는 OP-OC 벡터잖니, 그렇지? OP는 원위의 점에 대한 위치 벡터고, C 벡터는 원의 중심 C에 대한 위치 벡터인 거야. 오케이? 네. CP 벡터가 크기가 일정하다는 거야. 반지름이니까. P-C는 R이구나 라고 하면 요게 벡터 방정식.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요걸 양변 이제 제곱할 수 있다 그랬지, 그치? 절대값 양변을 제곱하면 절대값의 제곱은 같은 벡터를 두 번 내적해주면 된다 그랬잖아? P-C 내적 P-C는 R제곱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 P를 X, Y라고 하고 원의 중심 C를 X1, Y1이라고 해가지고 요 벡터 방정식을 성분을 이용한 식으로 나타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원의 방정식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서도 그냥 아주 당연한 원의 방정식을 벡터 방정식을 이용해서 유도한 거에 불과하다. 근데 실제로 벡터 방정식은 요거 말고 한 개 더 있어요. 한 개 더 있는데 여기 뒤에 공간도형에서 나오게 되니까 거기 가서 해보도록 하고 숙제는 여기 연습 문제까지예요. 연습 문제. 오케이? 140페이지까지 연습 문제고 자, 몇 장 더 넘겨보자고. 평면 벡터의 3번 평면 운동이 나와 있는데 봐봐. 거기 이제 속도와 가속도 나오죠. 그치? 그리고 속도 거리가 나오죠. 여기는 근데 우리가 아직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이제 이계 미분도 해야 되고 적분도 해야 되고 사인, 코사인 미분하는 것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미적분 2를 배워야 하기 때문에 안 하고 넘어가실 거다. 오케이? 안 하고 넘어가실 거고요. 평면 벡터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여기 오늘 숙제 내준 것까지 질문 받고 RPM도 좀 풀고 한 다음에 공간 도형과 공간 벡터 나가시겠다. 알겠니? 오늘 여기까지 하겠다.